네,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또 오늘은 힐링하는 그런 타임일까요? 그럼요. 네, 뭐 이게 워낙 대선 판세가 복잡하고 네. 앞서 또 이현주 의원께서 워낙 잘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할 걸 다 분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또 여론조사 분석을 또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유, 이거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아유 큰일이네요. 요즘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저도 빨리 개그맨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제가 좀 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2달도 안 남았죠. 대선 네. 후보 지지율 추세 한번 볼까요? 뭐 조사마다 조금씩 또 결과가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의 MBS 조사입니다. K스테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그다음에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 37%, 윤석열 후보 28%, 안철수 후보 14%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1%포인트 올라갔고요. 안철수 후보는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또 죄송합니다. 지지율의 혼선 양상이에요. 혼선이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 조사는 이제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면접원 조사인데 윤석열 후보가 별 변화가 없고 이재명 후보는 1%포인트 올라갔는데 ARS 자동응답 조사 결과를 보면 비슷한 기간에 같은 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도 있어요. 네. 심지어는 같은 그런데도 조사 기관이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좋게 나오죠. 윤석열 그런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앞서는 결과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보면 면접원 조사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대체로 우세한 편이고 거는. 네. 자동응답 조사는 몇몇 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그런데 네. 면접원 조사를 실시하는 같은 조사 기관이 비슷한 시점에서 실시를 했는데 면접원 조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수들이 동시에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부분이 또 2030 MZ세대 여성 중도층 또 이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이준석 효과 매직 네. 이 부분이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표결집에다가 북한 이슈죠. 미사일. 미사일. 네.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상승세가 조금 10%대 중반에서 멈췄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던 지지율이 멈췄다. 이게 뭐냐면 진영 대결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진영적이 강화된다. 안 후보는 지금 이 북한 이슈가 등장하면서 좀 타격을 받는 상황이에요. 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멸콩 이슈 네. 또 북한이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 이거죠.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또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파고들 틈이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오히려 관심이 멀어지죠. 그렇죠. 진보 보수로 나갔는데 이렇게 되면 중도층도 약간 좀 보수 쪽으로 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현상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준석 매직 플러스 북한 이슈 이게 윤석열 후보가 아주 제가 이게 좀 망라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조금 횡보 거의 지지율 변화가 멈춘 상태고 네. 윤석열 후보는 꺼졌던 지지율이 이제는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고 네. 안철수 후보는 급상승을 했는데 다시 안보 이슈가 등장하니까 멈추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또 물어봤더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네. 말하는 사람들이 43%,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70%, 네. 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싫어서 그렇다. 33%.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득표력보다는 다른 후보들이 싫어서 사실 그러니까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싫고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싫은 응답자들이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가져간 건 맞는 거예요. 왜?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때문에 지지하는데 지금 딱 발목이 잡혀 있는 게 뭐냐면 대장동과 이 변호사비 부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이 부분 때문에.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가 중요한데 정권 교체의 여론을 못 살렸잖아요. 네네.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겼고 지금 김건희 리스크가 또 살짝 주춤했다가 잠재됐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지금 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권 교체의 여론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무려 70%입니다. 아, 네. 그 이야기는 더 높아졌네요. 지난번에는 한번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 개인의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거죠.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사람에는 윤석열이든 누구든 윤석열 후보든 누구든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당선될 수 있는 후보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정권 교체 여론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왜 반등됐냐? 북한 이슈죠. 북한 이슈가 미사일. 지금 보수 진영과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북한 이슈와 부동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이슈 때 딱 올랐었던 것이 가라앉았다가 북한 이슈 때문에 다시 올랐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 이슈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는 우리가 이념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심지어는 선제 타격 킬체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수층은 결집하는 거죠. 선제 타격한다 그러면 사실 전쟁하자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도 맞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보수층은 결집하는 거예요. 결집한다. 보수층은 어떤 인식을 하게 되냐면 네네. 북한을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구나. 이 설명을 누가 붙였냐? 이준석 대표가 붙였죠. 이준석 대표가 붙이면서 윤석열 후보가 붙인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아니죠. 붙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고 이준석 설명해줘요? 대표가 해설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준석 이른바 후보가? 네. 이준석 매직이다. 이 남자 매직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랑 친해요? 이준석 대표 연락처는 없어요. 전 노영희 진행자하고 더 친하죠. 우리랑 저랑 별로 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사람 밀어내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 그 7시간 녹취록 얘기가 사실은 어제 그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여론조사는 사실 그 얘기가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반영된 또 여론조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반영된 거가 나온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겠습니까? 내려가죠. 내려가요.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는 남아있는 리스크가 배우자 리스크예요. 이제 본인 말 실수하는 것도 확 줄였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이제는 그냥 7자로 그냥 SNS에 따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전략이에요. 네. 이준석이 세운 전략은 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김종인 전 위원장은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죠. 연기하지 마요. 연기나 내가 해라. 그 코치하고 배우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기분이 확 상한 거야.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기속말로 이야기했겠죠. 제가 그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 정권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통정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지금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배우자 리스크예요. 왜? 지금 여성 유권자들이 급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20대, 30대 여성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40대, 50대, 60대에서 이건 뭐야? 영부인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이야 뭐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더라라고 이제 썰로만 사실 지금 나오는데도 그렇죠. 사람들이 조금 얘기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16일 날 뭐 MBC에서 방송을 한다든가 네. MBC에서 방송을 못 한다 하더라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뭐 그 녹취록을 깐다던가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 귀에 들리고 내용을 우리가 딱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충격이 사실은 좀 생각보다 있을 수가 있죠. 내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냐를 떠나서 의혹과 논란이 길어지면 타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 된대. 이거 너무 이제 울고 먹었다. 더 이상 이제 충격 안 받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건 국민의힘 생각이고요. 그건 우리는 국민의힘 생각이에요?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로. 그게 남아있는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털어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편부당하게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배우자 리스크라는 것이 결국 이제 대선이 뭐 50여일 남았나요? 이제 40여일 남았나요? 네, 얼마 안 50일 정도 남았어요. 남았어요. 예. 그렇다면 남아있는 변수가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어떤 허리케인 태풍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걷어내는 건 뭐냐? 국민들이 원하는 건
김건희 씨가 나와서 윤석열 오빠와 함께 3시간, 4시간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걸 하면 해소가 되는 거고 안 하면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2030 세대들이 특히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건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네. 뭐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면 뭐 자질이 생각보다 혹은 기대보다 좋지 않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관없다. 그냥 문재인 정권에서 한 정책이 너무 싫고 우리들은 너무 계속 피해만 봤다. 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연장해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회를 말살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건희 리스크가 있거나 말거나 혹은 뭐 윤석열 후보가 잘할 수 있거나 말거나 해서 그건 별 상관없이 일단 이걸 바꿔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뒤집을 수 있다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 20대, 30대가 다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네. 남녀 구분 없이 네.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지식과 지혜를 드린 거예요. 뭐냐면 MZ 세대를 잡고 싶어요. 민지야, 민준아, 못 잡아. 못 잡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못 잡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20대, 30대가 한 후보에게 가진 않아요. 이제는 네, 좀 네. 안철수 후보까지 20대, 30대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게 뭐냐? 50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50대? 50대를 잡아야 50대 작은 되는데 물고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양쪽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50대가 여전히 움직여요. 한번 조사 결과를 보세요. 그러니까 조사마다 50대의 결과가 달라져요. 50대가 왜 달라지느냐? 안보 이슈에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50대 여성들은 배우자 리스크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연령대가 50대 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배우자 리스크가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배우자 리스크를 해소하면 되는 거예요. 네. 배우자 리스크 때문에 안 된다가 근데 아니라 배우자 리스크가 해소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아니 집중 좀 하세요. 우리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나 제가 집중하는데. 3개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나와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도 그 논란과 의혹이 2주는 간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예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아들 부시하고 엘고가 맞붙었을 때 처음에는 엘고가 훨씬 멋있어 보이고 말도 잘해요. 네. 더듬더듬 아들 부시는 잘 못해요. 네. 그런데 이 아들 부시의 부인이 로라 여사 네. 엄청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미지가 바뀌어. 우리 남편이요 젊을 때 어려웠고 아버지가 또 대통령도 하고 정치인이잖아요. 그 순간 여론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네. 그러면서 이른바 동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수진 장군 아들도 힘들어요. 이수진 장군은 위대하지만 그러니까 여론이 그냥 싹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로 넘어갈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는지 안 취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더독 무조건 이펙트가 공격을 뭐예요, 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언더독 이펙트는 이거죠. 네. 언더독이니까 독이잖아요. 아니 이 강아지가 네. 이 개가 막 이러면 얼마나 불쌍해. 그렇죠. 그럼 깨갱거리니까. 공경에 처해서 추워가지고 약자한테 동정의 힘들어. 의미를 느낀다. 그렇죠. 약자 동정론이 생기는 거죠. 그게 왜냐면 김건희 씨가 약자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약자가 아니죠. 그런데 막 공격을 퍼붓고 랄랄랄랄랄 하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더독 이펙트. 그게 좀 안 됐어. 저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이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격을 많이 받으면 집중 포화를 받으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처음에는 제가 4천억 이상을 환수시켰잖아요. 이게 이 세대의 이 공공이익 환수에서 해다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과하잖아요. 네. 그 사과가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왜? 국민들은 이미 분노했어. 부동산에 대해서. 네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엔 조금씩 깔아앉았잖아요. 네. 지금 또또님께서 이러시네요. 배 소장님 말씀대로 저도 50대 직장맘입니다. 근데 김건희 같은 사람을 영부인으로 생각한다는 건 정말 제가 살아온 가치관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50대가 유권자 10살 단위로 구분을 하면 가장 많습니다. 아, 그래요? 가장 많아요. 네. 그리고 50대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여성의 평균寿命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50대가 안 되겠다. 배우자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공감 못 하겠다. 네네. 이러면 이게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 혹은 1.5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문제 뭐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 확장성 없다. 뭐 단일 효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합니다. 맞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는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준석 대표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싫어. 싫어.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싫은 싫어. 거예요. 네, 싫어. 다른 거 다 떠나서. 다 떠나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안철수가 싫은 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분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위상은 정말 이게 지리멸렬해져 버리거든요. 그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제일 바라지 않는 그림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다시 이제 이 지지율 판세가 혼선인데 네, 네. 그런데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이 득표 지지율을 합해야 더 확실해지거든요. 네. 보수 쪽에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후보자들은 몰라. 후몰 여한이다. 네. 후보자는 모르지만 여론은 안다. 이게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해야 더 확실하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단일화 카드를 끝까지 쉽게 버리지 버리지는 못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선대위 해체. 뭐 그리고 연락 아직까지 아무하고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번에 대선 후보 나왔을 때 6%까지 나왔던 득표율이 지금 뭐 3% 바닥이에요. 반토막이다. 1-2%. 그리고 지금 정의당 돈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사실은 완주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도 사실은 지금 너무 이제 힘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럼-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중간에 그만둔다면 그 표가 민주당으로 갑니까? 민주당으로 결과적으로 가겠죠. 아, 결과적으로 그런데 가요? 아니 그렇게 돼버리면 네네네. 정의당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왜? 열린민주당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했는데 그럼 정의당은 어때? 정의당 지지층은 또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월요일 복귀한다. 뭐라고요? 심상정 후보가 월요일 날은 월요일에 복귀한다. 복귀한다. 그렇죠. 주말은 심상정 후보는 좀 주말은 쉬어야죠. 그럼 완주한다. 저는 완주한다. 완주하고 복귀한다. 복귀한다.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은 끝까지 보여주긴 할 그런데 것이다. 아.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가 된다. 네네. 그러면 심상정 후보도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 있다. 누구랑? 이재명 후보가 아, 보수가 이재명 단일화를 한다면 보수가 단일화를 안 한다면은 심상정 후보도 완주하지만 보수가 단일화를 한다면 심상정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한다. 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데 김동연- 지금의 심상정 후보의 극약 처방은 뭐냐면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신분리, 분리 2017년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극약 처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본인의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정의당 다음, 심상정 다음 이걸 가지고 월요일은 돌아와야죠. 그러면은 정의당 다음이 뭐예요? 30초. 3초. 어.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게 뭐예요? 네. 정의로운 거죠. 저스티스. 리그 오브 저스티스. 슈퍼맨. 슈퍼우먼 심상정. 네. 야! 네. 네. 오늘 멋있게 잘 나가다가 또 갑자기 30초 드리니까 막판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네. 역시 인간다운 배종찬 소장입니다. 저 인간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봇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헤어스타일 보고 맞습니다. 인간입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대담한 대담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방송토론 콘텐츠 단장 맡고 계시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